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단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운동, 등속 운동이 있었죠? 운동에서 등속 운동이다. 자, 등속 운동이라는 건 뭐가 등속 운동이지? 바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그랬어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그래서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계속 일정한 거리를 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그래서 등속 운동에서 우리가 그래프 두 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슨 그래프?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 속력 그래프. 등속 운동은 속력이 어떤 운동이다?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때 만약에 내가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바로 요 넓이, 요 넓이가 뭐가 된다?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된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네, 질문 남겨주세요. 채팅창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에 따른, 자, t가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거리, 우리가 S라고 하는데, 거리 그래프. 등속 운동은 거리가 1m, 2m, 3m 꾸준히 늘어나지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돼? 꾸준히 늘어난다. 이게 등속 운동의 그래프이고 요 기울기, 시간과 거리의 기울기, 요게 바로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잖아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함께 기억해줘야 되겠지. 두 번째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의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공을 떨어뜨렸어. 그때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공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어떻게 돼? 빨리 떨어지게 되겠죠. 빨리 떨어지더라. 그래서 처음에 속력이 0이었는데 1초 후의 속력이 9.8, 2초 후의 속력이 19.6, 3초 후의 속력이 29.4. 속력이 계속 얼마씩 증가한다? 9.8씩 증가하고 있구나. 속력이 얼마 증가한다? 9.8씩 증가하고 있구나. 속력이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한다? 9.8씩 증가하고 있구나. 바로 요거, 요거. 요게 바로 뭐다? 속력의 변화량 가속도다. 가속도는 시간의 어떤 시간 동안에 뭐냐면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바로 가속도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량을 이렇게 세모로 쓰는데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자, 지금 가속도가 지금 얼마야? 9.8이에요. 1초마다 9.8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속도는 얼마라고 했으냐면 1초마다 9.8m per sec씩 증가합니다. 가속도는 9.8m per sec 제곱이 되는 거예요. 서진아, 이해되지? 그때 이 가속도가 계속 어때요? 계속 똑같죠. 9.8, 9.8, 9.8로 계속 가속도가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 그래프, 속력,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얘는 꾸준히 속력이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속력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넓이는 무조건 이게 뭐예요? 넓이는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 의미한다? 떨어진 높이,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거 두 가지 기억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건 또 뭐였어요? 음, 질량이 다른 1kg짜리와 2kg짜리가 떨어질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뭘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중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떨어지는 가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어, 이걸 A라고 하고 오른쪽 걸 B라고 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은 누가 더 크다? 써보세요. 누가 더 크다? 중력은 누가 더 크다? 써보세요. 채팅창에 보내보세요. DM으로. 자, 중력은 누가 큽니까? A는 1kg짜리고 B는 2kg짜리예요. 자, 우리 중력은 무조건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 녀석의 질량에 비례하는 게 중력이에요. 따라서 중력은 누가 크다? B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거야. 알겠어, 경민이? 서진이, 예지 알겠어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자, A, B 누가 더 빨리 떨어져요? 자, 가속도 같아요. 누가 더 커요? 가속도. 자, 가속도 누가 큽니까? 선생님,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하니까 더 빨리 떨어지겠죠? 아니라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 가속도는 같다고요? 같아요. 같다. 가속도는 똑같단 말이야. A가 떨어지는 것도 1초에 9.8씩 증가하면서 떨어지고 B가 떨어지는 것도 1초에 9.8씩 똑같이 증가하면서 떨어지는 건 똑같단 말이야. 동시에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볼링공하고 깃털하고 동시에 떨어졌잖아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 음, 여기까지 됩니까? 등속 운동과 자연학화 운동.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요? 과학에서의 이제 뭘?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일. 자,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가했고 힘을 줘서 그 물체를 얼마큼 이동시켰느냐. 그래서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과학에서 일을 구한다라고 했었고 그때 몇 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를 이동시켰니? 그러면 일의 단위 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일을 크게 두 가지의 일로 구별하자 그랬거든. 첫 번째, 옆으로 잡아당긴 일. 내가 10뉴턴의 힘으로 얘를 2미터를 잡아당겼어. 그때 내가 한 일은 얼마냐? 10뉴턴 힘 곱하기 2미터 이동거리. 그럼 얼마? 20줄의 일을 한 것이다. 이게 과학에서 한 일이에요. 자, 지금 첫 번째 이 힘. 내가 지금 여기서 10뉴턴 준 건 뭐에 대한 힘이냐면 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바닥과의 뭐에 대한 일이다. 이거는 마찰력에 대한 일이에요. 마찰력. 이 10뉴턴은 내가 이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었던 거고 마찰력만큼 힘이 든 거예요. 따라서 요런 일을 우리가 무슨 뭐에 대한 일이라고 했어? 요 일을 옆으로 잡아끈 일을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 기억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승민아. 내가 이번에는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 이 물체의 무게가 10뉴턴이야. 내가 얘를 2미터 들어 올렸어. 그때 한 2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하면 되는데 내가 힘 얼마큼 들어요? 얘의 무게만큼 들어요. 10뉴턴 곱하기 2미터. 그럼 얼마야? 20줄에 내가 일을 한 거야. 자, 요 일은 내가 드는 이 힘, 10뉴턴은 뭐만큼 드는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의 뭐만큼? 무게만큼 힘이 드는 거야. 그 무게는 결국에 뭐야? 중력이거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만약에 무게로 안 주어지고 1kg짜리를 내가 2미터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을 구해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일은 힘 곱하기 물체를 이동시킨 이동 거리로 구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결국엔 무게거든, 무게. 들어 올리는 무게만큼 힘이 드는 거기 때문에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한번 과정을 거쳐야 돼. 어떤 과정? 1kg을 몇 뉴턴으로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 줘야 되죠. 어,
중력 값이 9.8이라고 하면 1kg에다가 우리가 무게를 구하려면 9.8을 곱해준 무게가 되기 때문에 1kg은 9.8 뉴턴과 같은 거예요. 곱하기 2m 얼마야? 19.6 줄이 되는 거야. 자, 둘 다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에요. 자, 만약에 이번에는 10뉴턴짜리 물체가 아래로 떨어졌다. 2m 떨어졌다. 자, 이건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건 중력을 잡아 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이라고 부르는 거야. 떨어지는 건 중력이 한 일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중력이 한 일은 얼마야? 마찬가지야. 중력이 얘한테 가해준 힘 곱하기 얘를 이동시킨 거리. 힘 얼마? 얘의 무게만큼. 곱하기 몇 미터? 2미터. 20줄. 여기까지 되나요? 은지. 재밌지? 삼성 SM906 누굽니까? 자기 이름 바꿔주세요. 갤럭시 노트 8 누구예요? 어, 얼굴을 잘 보여주는데 고마워. 이름 좀 바꿔주면 이름 불러줄 수 있거든요. 아,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회의실 두 명 누군가요?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회의실. 승민이 알겠지? 다현아, 민경아, 잘 되죠? 진호, 잘 되지? 동준이 어때? 잘 되죠? 쓰레야, 민서, 잘 되죠? 오케이. 자, 좋아요. 예나, 굿자, 동준이 굿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음, 위치 에너지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위치 에너지. 자,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높이 떠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공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자, 에너지를 E라고 쓰고요. 자,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다? 9.8 mH로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 m은 그 물체의 질량, 킬로그램 질량을 의미하고 여기는 h는 그 물체가 떠 있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자, 1kg짜리 물체가 10m 높이에 떠 있다. 그럼 얘는 높이가 있으면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야. 얼마 위치 에너지를 갖느냐? 구해라 그러면 9.8 mH만큼 가져요. 9.8 질량 1kg 높이 10m 98 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얘가 위치 에너지를 왜 갖게 됐다? 내가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줬을 때 내가 해준 일이 결국에 얘의 위치 에너지로 간 거잖아. 내가 해준 일도 지금 구해보면 내가 해준 일, 내가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해준 일이 결국엔 위치 에너지. 이 일을 해주면 걔가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해준 일이 얼마겠어? 일은? 어, 내가 힘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만큼 일을 해줬겠죠? 자, 힘을 얼마 줬어? 1kg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힘을 줬겠죠? 9.8N. 몇 미터 들어 올렸어? 10m 들어 올렸어. 얼마야? 98줄. 맞잖아. 내가 해준 일만큼이 저 녀석의 에너지로 된 거지. 소름. 어려워. 여기까지 다시 했고요. 자, 우리 교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쪽에 보세요. 38쪽에 12번. 이 물리가 개념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 중에서요. 어떤 그래프, 이 그래프 잘 봐야 되는데,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이동 거리라고 해봐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과학에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일은 뭐 곱하기 뭐라고 그랬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이라고 했잖아요. 몇 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이동시켰니? 그러면 2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에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이라는 것은
세로축이 힘이고 얘가 힘이고 가로축이 이동 거리면은 결국에는 이 넓이 이 넓이가 바로 사각형의 넓이가 뭐야?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따라서 이 넓이가 얘의 뭐가 되겠어? 넓이가 해준 1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 2초 동안은 5뉴턴의 힘으로 2초가 아니라 5뉴턴의 힘으로 2m를 끄고 갔으니까 내가 해준 1, 요 부분에서 내가 해준 1은 얼마겠어? 5뉴턴으로 2m 끌고 간 거잖아. 그러면 10줄의 1을 한 거잖아요. 어디가? 요만큼이.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여기는 얼마큼의 내가 일을 해준 걸까? 여기는 얼마큼 일을 해준 걸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 일을 해줬겠지? 10뉴턴의 힘으로 여기 몇 미터 가져간 거야? 3미터 끌고 가잖아. 3미터. 얼마야? 30줄의 일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10뉴턴으로 잡아당긴 거고 처음에는 5뉴턴으로 잡아당긴 거야.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오면 처음에 이만큼 나중에 이만큼 했으면 결국에 뭐 구하면 되는 거냐면 바로 요 그래프의 전체 넓이를 구해주면 그 넓이가 결국엔 뭐다? 1이 되는 거예요. 자체 교재입니다. 이거 자체 교재. 12번. 은율이 이해됐어요? 얘나 이해됐어요? 하영이 되죠? 하영이 됐니? 좋아요. 자, 그래서 30줄이 되는 거고요. 자, 40줄, 40줄 미안해. 30하고 10이니까 40줄이 되는 거고. 자, 13번.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얘도 힘과 이동 거리잖아. 그럼 얘는 힘을 어떻게 줬다는 거야? 요렇게 줬다는 거야. 힘을 일정한 힘을 준 게 아니라 이동할 때마다 주는 힘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3m 이동시키는 데까지 한 일량은 얼마냐? 1은 무조건 뭐 곱하기 뭐냐면 힘 곱하기 그 물체를 이동시키 이동 거리거든. 그 얘기는 무조건 뭐냐면 3m 동안의 넓이가 곧 이 넓이가 곧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무조건 뭐가? 넓이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게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줘야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6줄이 되는 거예요. 12줄이 아니라. 정호, 재민이, 다현이 어때? 건이 되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돼요. 재밌어요? 네, 재밌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질문이 있었는데 몇 번 질문이었냐면은 자체 교재 10번 문제. 네, 10번 볼게요. 음, 맞나요? 자, 이것도 결국에 뭘 가리냐면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데 뭘 구해라? 2를 구해라. 내가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그럼 2를 구해라 라고 하면 1은 뭐 곱하기 뭐다? 똑같잖아. 힘 곱하기 그 물체를 이동시킨 이동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데 어려워요? 재미있으면 된 거야. 조금씩 반복해야 돼.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는 3단원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힘의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뉴턴 단위를 써야 되고요. 이동 거리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얼마 힘을 줬어요? 19.6뉴턴의 힘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 19.6뉴턴이 바로 내가 준 힘이니까 19.6뉴턴의 힘으로 이건 쉽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얼마큼 이동시켰대? 20cm만큼 이동시켰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미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20cm는 몇 미터야? 0.2미터가 되는 거잖아. 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0.2미터 바꿔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9.6 곱하기 0.2미터. 그럼 얼마야? 3.92 줄이 되겠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기본 문제까지만 선생님이 했고, 이제 운동 에너지 공부할 텐데, 자, 위치 에너지 공부했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공부할 새로운 파트입니다. 몇 페이지 보냐면, O2 페이지 114쪽 보세요. 자, O2 페이지 몇 쪽? 114쪽을 보세요. 봤나요? 자, 에너지에 크게 이제 이게 물체가 운동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얘들 떠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에너지 두 가지 에너지가 있어. 하나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오늘 공부할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 음,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자,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서 자동차가 과속을 못하게 지금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과속을 하면은 사람을 치면은 사람이 크게 다치거든요. 사람이 크게 왜 다치냐면 왜 다치겠어요? 자동차가 무거울수록 내가 많이 다치겠어요? 가벼울수록 많이 다치겠어요? 서진아. 당연히 무거울수록 많이 다치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무거울수록 나를 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나를 다치게 한다는 건 일의 입장으로 말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야. 무거울수록. 그 다음에, 자, 빠를수록 내가 크게 다치겠어요? 느릴수록 크게 다치겠어요? 당연히 빠를수록 크게 다치겠지. 맞아요. 서진아, 잘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체가 무거울수록, 즉,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빠를수록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체는, 질량과 속력이 있는 물체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량과 속력 때문에 갖게 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어,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공식은 뭐냐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해요. 자, 이것도 공식 외워줘야 돼. 위치 에너지와 함께 공식 외워줘야 돼요. 자, 위치 에너지 기억나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어? 9.8 mh로 구했잖아. 이 두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을 때까지 고등학교 때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위치 에너지는 9.8 mh. 자, 근데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선생님이 야,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그랬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일을 해준 만큼 뭐를 갖게 된다?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자, 이 물체의 질량이 m인데 이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리면 그 물체는 이제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그럼 그때 내가 해준 일의 양이 결국에 얘의 뭐가 된 거야? 에너지가 된 거야. 내가 얼마큼 일을 해준 거예요? 질량이 지금 m 킬로그램인 거거든? 그럼 내가 해준 일은 어떻게 구했어? 일은 과학에서 일은 힘 곱하기 이 물체를 들어 올린 거리인데 여기서 힘은 무게라고 했잖아, 무게. 힘은 곧 들어올리는 물체의 무게라고 했잖아.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었으니까 질량이 m이면 힘은 9.8 m만큼 힘이 든 거고 거리는 얼마큼의 거리를 들어올린 거야? h만큼 들어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된 거야? 9.8 mh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이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가 된 거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유도가 된 거잖아요.
아름답잖아. 이게 과학이란 말이야. 아름답지, 그치? 이게 유도가 된단 말이야. 결국에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mh가 된 거잖아? 운동 에너지 공식도 선생님 유도해볼게. 기가 막히게 유도해볼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유도 쉽게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 장담해. 여러분 찾아봐요. 운동 에너지 공식 유도하는 거 찾아보세요. 제일 선생님 쉽게 유도해볼게. 자,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쓸게요. 이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라고?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처음에 바닥에 그냥 멈춰 있는 물체가 있었다 생각해 보자. 이 멈춰 있는 물체의 질량이 m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어떤 힘을 줘서 잡아 끌어. 잡아 끌면 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가 생겼겠어요? 얘는 이제 속력이 생겼겠죠? V라는 속력이 생겼겠지? 자, 이해되죠? 어. 자,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V라는 속력을 갖는 녀석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제. 왜냐면 처음에는 속력이 0이었잖아. 근데 내가 힘을 줘서 얘를 이동시켰죠. 자, 얼마큼 이동시켰을까? 이만큼 이동시켰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물체한테 뭘 해줘서 일을 해준 거야. 그 일을 해준 게 얘의 뭘로 간 거야? 에너지로 간 거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내가 해준 일이 얘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해준 일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일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힘 곱하기 물체 이동시킨 이동 거리로 가는 거죠. 맞지?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줘가지고 얘는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네? 자, 여기서부터 운동 에너지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자, 계속해서 내가 어떤 힘을 줘서, 일정한 힘을 줘서 얘를 잡아 끌잖아. 잡아 끌면은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자, 자유낙하 운동처럼 똑같아요. 자유낙하 운동도 중력이 있어서 속력이 빨라졌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잡아당기면 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등 가속도 운동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지금 멈춰 있는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 끌었을 때 얘의 속력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어떤 힘을 줘서 얘를 잡아당겼어. 잡아당기면 얘는 계속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어떤 시간 동안에 내가 얘를 계속해서 잡아당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 넓이가 뭐죠? 이동 거리죠. 맞아요. 이게 바로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 음, 맞아요? 맞지? 그러면 여러분, 이 넓이를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봅시다. 2분의 1, 자, 밑변이 t, 세로축이 v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2분의 1, 자, 여기를 v라고 할게요. 여기를 v라고 할게요. 이게 속력이 v로 바뀌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뭐야? 2분의 1, v, t가 되겠네. 넓이가 2분의 1 vt죠? 그 얘기는 넓이가 뭐다? 이동 거리죠?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물체를 잡아 끌었을 때 이동 거리가 이거라는 거지. 맞아. 맞아요? 오케이. 저- 난, 난 세상에 제일 쉽게 설명한다고 해놓고 되게 복잡해지는 느낌이다.
음, 선생님 머릿속에서 쉽게 가는데, 난 지금 머릿속에 이미 다 끝났거든. 아까 처음에 설명하면서 이미 공식 끝났어.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설명해보니까, 아, 선생님, 씨, 뭐 간단하다면서 뭐 겁나 간단하지도 않네. 겁나 복잡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이 마음의 소리가 나한테 좀 들리는 것 같아. 음, 아주 최대한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음,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내가 지금 처음부터 설명해서 그런데, 봐봐. 자, 단순하게 설명, 여러분 이걸 이해한다면,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거잖아. 어떤 물체를 내가 어떤 힘으로 잡아당겼어. 그럼 얘는 속력이 생겨.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 그 그래프에서 넓이가 바로 내가 얘를 잡아 끌었을 때까지의 이동 거리야.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이 결국에 얘의 에너지로 간 거니까 내가 해준 일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일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그래서 이 일 공식에다 지금 쓰는 거예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의 공식에다 쓰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이동 거리가 뭐야? 2분의 1 VT라고요. 지금 했잖아. 지금 여기서 구했잖아. 그지? 요 넓이가 지금 이동 거리였으니까 구했어. 자, 이제 힘만 알면 되는데 자, 이거 할래 했던 내가 왜 지금 웃음이 왜 나오냐면 이 힘이라고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F는 ma라는 이 공식이 있어. 가속도의 법칙이 공식인데 이 공식이 있어야 이걸 유도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 공식을 모른다는 생각을 내가 지금 하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이 공식 맞아. 얘도 모르지? 자, F는 MI 많이 들어봤죠? 서진아, F는 MI 알아 몰라? 알죠? 몰랐으면 지금부터 그냥 알아.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F는 MA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뭐냐면 내가 F는 힘이고요. M은 킬로그램 질량이고요. A가 이게 가속도, 우리 전에 공부했던 가속도야.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은 그 물체는 가속도가 생긴다. 그 얘기거든. 어쨌든 F는 MA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되게 쉬워져. 그러면 이 F가 바로 이 힘이거든, 힘. 그리고 힘 대신에 MA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넣어볼게. 끝났다. 자, 그럼 힘은 MA. 의 힘 대신에 뭘 넣는다? 여기다가 MA를 넣을게. MA. 끝났어,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요 A. 여러분, 가속도라고 하는 요 A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라고 구한다고 그랬죠?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라고 한다고 그랬지? 요 가속도 값을 여기다 넣으면 돼. 아이씨, 복잡하잖아. 자, 그러면 넣어볼게. 이제 다 했다. 끝났어. 자, m 곱하기 a 대신에 시간분의 속력을 넣을게요. 곱하기 2분의 1 vt. 이 이동 거리였죠? 끝났다. 그지? 왜? t 없어지죠? 그럼 뭐가 나와? 와우. 드디어 나왔다. 2분의 1 mv 제곱. 와우. 박수. 감동이야? 감동이 오나요? 감동이 왔으면 좋겠다. 자, 쉽. 대충은 알아듣겠지? 여러분 이거 유도할 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하지만 궁금한 사람 있을까 봐. 선생님, 위치 에너지는 들어 올렸으니까 위치 에너지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잡아 끌은 게 에너지로 갔다는 건데 왜 2분의 1 mv 제곱이에요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이거 여러분 다 몰라도 돼. 이거 다 몰라도 돼. 야, 진짜. 다 지워. 여러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 유도하는 거 죽을 때까지 유도하는 거 안 나와 시험에. 유도회로 안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이거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부담 갖지 마. 선생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못 알아들었어도 돼.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과학은 뭐다? 과학은 암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학은 이해의 학문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외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발심 생길까 봐.
응? 선생님, 이해 과목이라면서 왜 자꾸 외우라고 해요, 공식을? 이렇게 혹시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을 해주면 이만큼 일을 해주면 이만큼 운동량이 생기는 거야 라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해준 건데 어려우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야. 하지만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줘라. 정호야, 얘나, 알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야. 어떤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9.8 mH로 구하고,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요것만 접근해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문제 보세요. 자, 115쪽에 8번 문제 보세요. 115쪽에 8번. 여기는 사실은 이거 하나면 다 끝나요. 위치 에너지 공식 하나면 끝나요. 9.8 mH.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공식 하나면 끝나는 곳이야. 이거 3단원은 2분의 1 mv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뭐야? 1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요 세 개의 공식이면 끝나는 단원이야. 이거를 얼마나 문제에다 응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알면 돼. 자,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푸는 거야. 자, 질량이 10이고요. 속력이 5예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갖다 쓰면 돼? 이 세 개 중에 뭘 갖다 쓸까 하면 찾으면 돼요. 운동 에너지 구하라? 요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써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운동 에너지 공식 쓰세요. 외워서 쓰자는 거지. 2분의 1 mv 제곱. 자, 2분의 1 m이 뭔지 알아야 되죠? 질량이야. 무슨 질량? 킬로그램 질량. 얼마래? 10kg. 자, V는 뭐야? 속력이야. 속력이 지금 얼마래? 5래. 이거 속력 집어 넣으면 되는 거에다가. 5. 조심할 건 속력의 제곱이 조심해야 돼. 제곱이에요, 제곱.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속력의 제곱이다. 네. 위치 에너지 앞에는 여기 선생님이 이게 에너지라고 해서 E라고 쓴 거야, E라고. 운동에서 E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25, 125인가요? 125줄이 되는 거죠. 이게 구하는 거, 운동 에너지.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요. 이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E라고 쓰고 에너지의 E를 쓰는 거예요. 에너지의 앞글자 크게 E라고 쓰고요. 요 앞에 조그맣게 아래 첨자로 P라고 써요. 이게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을 거야.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이렇게 써요. K라고. 여기서 요 이 P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포텐셜. 포텐셜이 뭐냐면 잠재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떠 있는 물체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높이에서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이 P,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K는 영어로 운동성이 있다. 이게 키네틱이거든. 키네틱. 그래서 이 K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P라고 쓰면 위치 에너지, 이 K라고 쓰면 운동 에너지인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직은 중학교 단계니까 선생님이 그냥 EP라고 안 쓰고 그냥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8번 이해됐어요? 8번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8번은 할 수 있지. 좋아. 8번은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좋아요. 호성아. 굿잡. 연진아 굿잡. 자, 9번. 자, 얘도 볼게요. 9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지해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가해서 2m만큼 이동시켰다. 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뭘 구하래? 이렇게 해줬을 때 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요. 근데 지금 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 했더니 2분의 1 mv 제곱에다 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속력을 안 알려줬단 말이야. 선생님, 속력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구해요? 이런단 말이지. 속력 알려줬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럴 때는 뭘로 이용하는 거다? 해준 일이 결국에 에너지로 간다고 했잖아.
해준 2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됨? 해준 1이 결국에 얘의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럼 해준 1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자, 나왔잖아. 10N의 힘으로 2m 이동시켰대. 10N의 힘으로 2m 이동시켰대. 그럼 내가 해준 1이 얼마예요? 20줄이네.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 이거 한 개 20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재범이, 민서, 되죠? 오케이. 좋아. 이게 재밌는 게, 봐봐.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리학의 매력 이런 건데. 자, 내가 지금, 야, 이런 일을 해줬어. 그랬을 때 얘가 속력이 그러면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에? 이 속력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여기서 해준 일이 결국에 얘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기 때문에 내가 해준 일, 힘 곱하기 이 물체를 이동시킨 이동 거리만큼이 뭘로 바뀐 거냐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힘을 얼마나 줬어? 10N의 힘을 주고 2m를 이동시켰어. 그러면 2분의 1의 질량 여기 4kg 나왔잖아. 4kg. 그러면 V 제곱만 남으니까 우리는 V 제곱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니까 또 2는 얘랑 없어지잖아. 그러면 V 제곱은 10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V는 루트 10, 루트 배운 사람 있어요?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와우. 너 속력이 루트 10m per sec구나. 그하시면 루트 아직 안 배웠어요? 루트 안 배웠으면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몰라도 돼요. 일단은 V제곱이 10인 것까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때? 아름답지 않니? 이게 물리학이라니까? 야, 내가 어떤 물체를 밀었어. 밀고 나서 저 물체의 속력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매력적이잖아. 얘나야, 그지? 자,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얘를 이제 떨어뜨릴 거래. 어, 떨어뜨릴 건데, 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서의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그러면 속력을 알려주세요. 구할게요. 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선생님, 저 공식 외웠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질량은 여기 있으니까 0.1 넣어주면 되고, 속력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다 속력만 넣어주면 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지? 왜냐면 처음에는 속력이 없겠지만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점점 빨라지면서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야. 여기 속력이 분명히 있겠죠. 그 속력 넣어주면 운동해줄 구하니까 쉽게 운동해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력을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과 에너지의 전환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공이 지금 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해준 일이 뭘로 갈 것이다? 이 공의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자, 얘를 떨어뜨린 일은 누가 해준 거예요? 아까 떨어뜨리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중력이 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중력이 한 일이 바로 운동 에너지로 간 거지. 중력이 한 일은 얼마예요? 1. 중력이 얘한테 준 힘 곱하기 얘를 이동시킨 이동 거리 하면 되잖아. 이해됨? 그러면 힘은 얼마야? 떨어뜨릴 때 힘은 결국에 뭐라고 그랬어? 무게라고 그랬죠, 무게.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 해주면 되잖아. 자, 얘 무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킬로그램에다 얼마 곱한다? 9.8을 곱한다. 그건 얼마야?
0.1 곱하기 9.8이니까 0.98 뉴턴이 얘한테 얘 무게만큼 얘 힘을 준 거고 거리 얼마큼? 10m. 그럼 얼마야? 9.8 줄이네요. 이게 뭐야? 중력이 얘한테 한 일이죠. 이 일이 뭘로 갔을까? 에너지로 갔겠지. 그럼 운동에서 얼마야? 9.8 줄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서진 이해됐어? 동준 이해됐어? 내가 해준 그 녀석이 받은 일만큼이 뭘로 간다? 에너지로 간다고 했잖아. 일을 구하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봐봐. 이 중력이 한 일은 결국에 우리가 뭐랑 똑같았어요? 내가 중력이 얘를 떨어뜨리면서 한 일이나 내가 얘를 여기서 들어 올린 일이나 어떻다 그랬지? 같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들어 올린 일만큼이 얘의 뭐로 간다 그랬지? 바로 이 높이에서 얘의 뭐로 간다 그랬죠?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봐봐. 그 얘기는 중력이 한 일만큼 얘를 떨어뜨리면서 운동 에너지로 갔다 이 말은 결국에는 중력이 한 일은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 거거든. 그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처음 위치 에너지 구해볼까요? 진짜인가?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야? 9.8 mH. 9.8 질량 0.1kg 높이 10m. 9.8 줄. 소름. 소름이야. 응? 알겠니? 자, 이거 어렵죠? 이 핵심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뒷장에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17쪽에 보세요. 117쪽. 이거 여러분 숙제를 했을 텐데, 117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질량이 2kg짜리 추가 50cm만큼 떨어질 때 중력이 이 추에 한 일은 얼마겠는가? 어떻게 보면 돼? 중력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일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얘를 이동시킨 이동 거리라고 그랬죠? 자, 힘 얼마? 힘은 질량 곱하기 얼마를 해야 힘이 된다? 9.8을 곱해야 힘. 떨어질 때의 무게만큼 힘이 든다 했으니까 그럼 얼마야? 19.6 뉴턴 곱하기 50cm는 몇 미터? 0.5미터. 0.5미터. 이게 바로 내가 해준 일의 양이니까 9.8 줄만큼의 일을 해준 겁니다. 은율이 어려워요? 어떡하냐? 음.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이거? 자, 2번.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3번이 중요한 건데, 3번에 별표 좀 3개 치시고, 낙하하는 높이가 4배가 되는 곳에 떨어뜨리면, 똑같은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4배, 4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요 바닥에 닿았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이 속력을 V라고 하면은, 4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이때 속력은 몇 V가 되겠냐? 이거 찾으라는 거거든. 여러분, 자, 자, 2번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자꾸 그러는데,
음, 다시 이거 다시 해볼게요. 자, 2를 구하라 했을 때 우리가 자, 1kg짜리 물체를 내가 10m를 들어 올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해준 2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해요?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한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들어 올리는 일은 중력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드는 이 힘, 내가 얘를 들어 올릴 때 드는 힘은 뭐만큼 힘이 든다? 그 물체의 무게만큼 힘이 드는 거야. 무게가 곧 뭐니까 중력의 크기가 그 물체의 무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할 건데 그 힘은 들어 올릴 때 힘은 물체의 무게를 넣어주면 돼요.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뉴턴 무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그게 무게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9.8을 곱해요? 과학은 이해의 과목이니까. 선생님 왜 9.8을 곱해요? 자, 요 9.8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얘가 속력이 증가하는 중력 뭐야? 가속도지. 자,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 1초마다 속력이 얼마가 된다? 9.8씩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게 가속도라고 그랬잖아. 단위를 말하면 얼마예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이게 중력 가속도였잖아. 가속도 기억나요? 가속도 A 맞지?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 공식 외우자고 그랬죠? F는 ma라고 그랬죠? 그치? 자, 요 F가 뭐야? 힘이지. 어떤 물 작용하는 중력. M은 뭐야? 질량이죠. A는 뭐야? 가속도지.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 작용하는 중력이 결국에 무게인데, 무게는 킬로그램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나오잖아. 그래서 질량에다가 9.8 곱하면은 뉴턴 무게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다시 돌아와서 3번 문제 보면은, 자, 이번에는 높이가 4배가 되는 지역에서 떨어뜨리면 속력이 몇 배가 되겠냐? 이 문제야. 높이가 4배가 되면, 높이가 4배가 되면 속력은 몇 배가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뭐만 기억하면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제일 꼭대기에서 얘가 갖고 있던 처음에 무슨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가 있었잖아. 그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그 녀석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높이가 감소하니까, 높이가 감소하니까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데 속력은 점점 증가하잖아요. 속력은 증가하니까 뭐 어떻게 됐어?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으면 그 위치 에너지가 전부 바닥에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야? 9.8 mh잖아.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여기서 9.8mh가 뭘로 된다?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이 뭘까? 관계식. 자, 봐봐. 9.8
m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질량은 똑같잖아. 어차피 똑같은 녀석이니까 질량은 똑같잖아. 그럼 뭐야? 결국에 높이의 변화가 속력의 변화로 된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9.8 숫자는 2.2분의 1 숫자는 이건 안 바뀌니까 결국에는 높이가 두 배가 되면 속력의 제곱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죠. 높이가 네 배가 되면 속력의 제곱이 몇 배가 되는 거야? 네 배가 되는 거죠. 이해돼? 자, 그 얘기는 뭐냐? 높이가 네 배가 되면 속력의 제곱이 네 배가 된다고요. 이해돼? 그러면 속력의 제곱이 네 배가 된다는 건 속력은 두 배가 되는 거죠. 속력이 두 배여야지만 속력의 제곱이 네 배가 되는 거지. 따라서 높이가 네 배가 되면 속력은 두 배가 되는 거야. 왜냐면 높이와 속력의 제곱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와 속력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높이와 속력의 제곱이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4배가 되는 곳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리면 속력은 속력의 제곱이 4배가 돼야 되고 따라서 속력은 2배가 되는 거예요. 요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야. 속력의 제곱과 높이가 비례한다. 왜?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9.8mh가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높이와 속력의 제곱의 관계가 비례한다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다. 어렵지?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볼게. 여러분. 많이 어려워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미쳐버리겠다. 자, 넘어가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120쪽에, 120쪽에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할 수 있잖아. 자, 쉽다. 자, 13번 해보자. 이건 쉽잖아. 질량 나왔고, 속력 나왔어. 운동 에너지 구하래. 자, 이거 못하는 사람 없겠지. 서진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운동 에너지 공식을 외워야죠. 2분의 1 m v 제곱. 자, 2분의 1 질량 4kg v 2의 제곱. 이건 할 수 있죠. 이건 하니까 얼마야? 음, 8줄이니까 4번. 이렇게 하는 거야. 서진아, 잘했어. 민경이 잘했어요. 이건 되죠, 여러분들? 됐어. 이건 할 수 있는데, 자, 14번 볼게요. 14번. 자, 승용차와 버스가 달리고 있대. 근데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절반이고, 대신에 속력은 버스보다 4배가 빠르대요. 그러면 승용차의 운동 에너지는 버스보다 몇 배가 더 크겠느냐? 먼저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승용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버스, 질량을 우리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승용차의 질량이 2분의 1이니까 승용차를 1이라고 하면 버스는 질량이 2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속력은 승용차가 4배니까 4라고 하고 1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놓고 운동에너지를 구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2분의 1 mv 제곱에 넣는 거지. 그럼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의 제곱.
얼마야? 8. 자, 아래 거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2 1의 제곱 1이네. 8대 1이네. 이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8배다. 이거 구할 수 있지, 그치? 대부분 이렇게 구했나요? 현민이? 호성이? 잘했어. 이렇게 구했을 거야.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기 바라냐? 이렇게 구하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봐봐. 운동 에너지 공식을 생각해 보자.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써놓고 승용차의 질량이 버스의 2분의 1이요. 속력은 이게 아니라 미안해. 자, 결국에는 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mv 제곱에 의존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질량이 2분의 1배고 속력이 4배면 총 8배만큼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질량은 2분의 1인데 속력이 4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배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로 갈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좀 어렵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더 받아볼게요. 최대한 이 정도까지 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헤쳐나가 보세요.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우리가 중요한 건 세개예요세개 10시야. 우리가 필요한 건 일구하는 공식, 위치 에너지 공식, 운동 에너지 공식. 그 공식을 가지고 서로 전환된다. 어떻게 전환되는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구해주면 됩니다. 네. 고생도 많았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 내신반, 신청 잘 모르겠으면 문제 많이 풀어볼 사람은 내신반 신청하세요. 문제수 첫 문제 준비했어요.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내신 준비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